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심원장과 함께 36회 시험 문제 홀수형 오후 36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6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자, 정답은 4번이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였는데요.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오른쪽이 명시된 이유에는 다른 예시에는 왼쪽으로 베개 쿠션을 댄다,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불편한 쪽에 베개 쿠션을 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대셔야 되고요. 음식 같은 경우는 어디 쪽이요? 네, 편한 쪽에 음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음식을 준다 이런 쪽은 다 틀린 거예요. 예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불편한 쪽으로는 식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37번 문제였고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혹시나 치매 대상자가 삼키는데 문제가 있으신데 표현을 잘 못하실까 하는 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음식을 조금 부드럽게 조리해서 제공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는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한다, 소금으로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알약을 한 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뭐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알약 같은 경우에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그 자리에서 두세 차례 먹게 하는 건지 막 시간을 나눠서 먹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았어요. 근데 다른 문제의 지문, 이 다른 지문에는 틀린 지문으로 뭐가 나왔었냐면요. 녹이는 알약이 아닌데 물에 녹여서 드시게 한다라든지 혹은 알약을 갈아서 드시게 한다든지 라는 내용 등이 나왔었는데요. 이는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라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3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한쪽 귀에 약을 넣고 약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외에 틀린 답으로는 후 하방으로 귀를 당겨서 약을 넣는다라든지 혹은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약을 넣는다라든지 귀약을 투여한 다음에 솜을 귀 안쪽으로 꼭 끼워서 눌러준다라든지 이런 틀린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죠. 자, 40번입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수액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우리 간호 선생님들께서 처리를 하시지만은 혹시 선생님들이 의료진이 없을 때 우리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이렇게 부어오른다면 우리는 바로 수액 조절기를 잠가야겠습니다. 그 외에 오답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라든지 주사 주입 속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빨리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팔을 심장보다 낮은 자리에다가 두게 한다라든지 이런 오답이 있었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동일하죠. 오른쪽 편마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불편한 쪽이 오른쪽이구나. 아, 그럼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밑에 예시에 나오겠구나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다음에 몸을 회전시켜서 변기에 앉힌다. 굉장히 보편적인 답안이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 틀린 오답으로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휠체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디든 대상자를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어디든 이동시킬 때 중요한 거는 뭐였죠, 선생님?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은 쪽, 다시 얘기하면 건강한 쪽에 휠체어, 건강한 쪽에 의자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오답에서는 대상자가 불편한 쪽에 계속 의자라든지 휠체어를 둔다 이런 예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틀린 거고요. 또 의자나 휠체어에 걸터 앉힌다 이런 얘기들은 틀린 도움 방법이기 때문에 오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볼게요.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허리 아래 부분 무릎 덮개로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리면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43번 문제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변이를 자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동변기를 대상자가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시킬 수 있을까? 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데를 사용할 때도 미지근한 물로 우리 항문 쪽을 자극시켜 놓으면 변이를 좀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평소 때 목욕을 하기 전에도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하는 이유도 따뜻한 미지근한 물이 우리에게 닿으면 요이 변이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목욕시키기 전에도 네, 화장실을 먼저 이용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가 다른 문제의 정답으로 나오기도 했죠. 자, 44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둔부를 감싸준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욕창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트가, 이 이불 시트가 뭉쳐져 있다거나 혹은 기저귀가 뭉쳐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욕창 발생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잘 펴주신다면은 네, 욕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가 정답이었어요. 유치도뇨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거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했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안내해드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가 뭘까요? 틀린 문항으로는요. 침 분비 촉진, 의치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턱뼈의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잇몸의 압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치를 빼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이에요.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 뭐가 있을까요?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머리가 위쪽으로 와서 우리가 머리를 쉽게 감길 수 있게끔 자세를 취하게 한다는 거죠. 48번입니다. 발의 청결을 돕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발의 청결을 돕기 위해서는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씻긴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가보면은 자주 목욕을 하셔도 이렇게 각질이 좀 잘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렇게 하얗게 쌀가루처럼 이렇게 뿌옇게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혹시 어르신들을 모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런 각질 제거를 위해서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각질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4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문제에서는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해열제를 먹인 다음에 목욕시킨다, 그리고 고열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목욕을 직접 시켜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때는 물론 교육 이런 것도 위험성 설명드리는 것도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선생님들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목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열이 나서 통목욕은 어려우시겠지만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좀 찝찝한 느낌은 지워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자, 50번입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은요. 좌우로 체위를 왔다 갔다 변경하면서 한쪽씩 벗기시면 하의를 갈아입히는데 혹은 입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51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림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자, 여기 또 나오죠. 오른쪽 편마비,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주로 오른쪽이 불편한 대상자다라는 말을 많이 했네요.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상자 침대가 이렇게 있다면요. 그 침대에 요 밑에까지 많이 내려오신 거예요, 대상자가. 그런데 대상자를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눕혀주시면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시겠죠.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계시거나 침대가 짧아지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대상자를 좀 더 위쪽으로 눕혀서 좀 더 수평 자세로 편안하게 눕게 도와드린다가 우리의 목적인데, 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대상자가 지금 오른쪽 편마비에 대한 문제니까 왼쪽 손으로, 대상자가 지금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손으로 침대 난간 위쪽을 잡으시고, 그리고 위쪽으로 본인의 힘도 약간 보태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자, 관련된 그림은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관련 내용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우리가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침대 매트를 보시면은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다음에 우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팔을 침상면을 밀면서 같이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요. 이렇게 침대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이쯤에 누워 계시고요. 오른쪽 편마비라서 왼쪽 팔을 난간으로 잡는 모양의 그림이 있고요. 우리 요양보 선생님은 오른쪽에 서서 어르신들의 대퇴부와 허리 밑에 손을 깊숙이 넣는 그런 그림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해서 그림은요. 이렇게 침대에 어르신이 완전히 일자로 와상 상태로 누워있던 그림이었어요. 자, 우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 이런 대상자들은 이렇게 엉덩이 쪽에 관절 구축 올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정답은 2번 엉덩 관절 구축이었습니다. 자,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어떤 이동이든지 간에 그 이동에 대한 메커니즘은 같아요. 제가 휠체어 관련된 내용, 이동에 관련된 내용, 지팡이 휠체어를 아마 같이 묶어놨지 싶은데 그 내용을 제가 이 위쪽에 표시를 해 둘게요. 그 느낌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시고 추가적으로 영상 링크 따라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3번 문제.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자,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지금 이동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동차랑 휠체어가 평행하게 놔져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야 어르신을 옮겨와서 이동시킬 때 바로 휠체어에 모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 지문 안에서 두 번째는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입니다. 그래야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무릎을 지지해서 휠체어에 대상자를 탁 앉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실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혹은 이 실기 시간에 한 번씩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법을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혹은 파트너랑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요.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자, 54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그림을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 계단 오를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 지검마, 오 지검마, 니네 엄마 이런 표현이 이렇다고 오 지검마 라 그래서요. 올라갈 때 지팡이 먼저,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된 쪽, 불편한 쪽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지팡이 먼저, 지문 중에 지팡이 먼저 있는 거 찾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래요. 그런데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라 그랬으니까 왼쪽이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 그런 다음에 오른쪽 다리 순서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볼게요.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우리 아까 휠체어를 대상자 옆쪽에 차와 수평으로 둔다. 침대와 옆에 둔다. 다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수 쪽으로 돌리죠. 그쵸?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안전벨트를 푼다였죠. 그리고 대상자 몸을 요양보수 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라, 대상자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넣고, 그 다음 나,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한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대상자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야 되는 이유는 자립성의 향상과 신체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속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안전 손잡이가 도움의 역할을 하겠죠. 자, 57번입니다. 대상자의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일회용 카테터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질문에는 이 카테터에 대한 질문이 고무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8번 문제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겠죠. 홍수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물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종종 모래주머니로 길가에 이렇게 물이 더 넘치지 않게끔 막아놓은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 59번입니다.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흡인기를 사용할 때는요. 혹시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가 적절하게 호흡을 못하시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보조 전원 장치를 항상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번. 치아 손실이 있는 우리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였어요. 치아 손실이 있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씹기에 불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음식도 보드랍게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다음에 약불로 줄여서 찐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61번 문제 살펴볼게요.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어떻게 관리할까? 우리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 정답에서는 2-3시간 간격으로 환기시킨다가 정답이었어요. 그 외에 오답으로는 국소 난방, 중간에만 난방을 한다, 끝에만 난방을 한다, 혹은 창가에 화분을 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 다 위험한 요소였죠. 자, 62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지금 제가 우체국까지 왔습니다. 우체국에서 요청하신 이런 물건을 소포로 보냈습니다. 등등 대상자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면 대상자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죠. 자, 63번입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싶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매 대상자예요.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방을 청소하겠다, 보통 반복되는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청소를 하려고 해요? 지금도 충분히 깨끗한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티칭을 한다거나 죄송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시다기보다는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좀 청소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치매 대상자들 중에 종종 자신을 보고 놀래하거나 남이 와 있다. TV에 어떤 주인공이 지금 나한테 말을 건다. TV 주인공이 밤마다 나에게 다가온다. 등등 지금 대상물이 없음에도 있다라고 계속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울에 덮개를 씌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죠. 64번의 오답 예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지문들이 나왔었는데요. 문항들이 온수기에 온도를 높여 놓는다거나
비누를 눈에 띄는 곳에 둔다던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누 같은 건 눈에 띄는 곳에 두면은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옳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서 헝클어 놓을 때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라고 정답이 맞았어요. 자, 이게 맞는 정답이었는데요. 틀린 답들은 보면요. 서랍을 자물쇠로 잠가 놓는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다른 서랍으로 막 교체해 놓거나 혹은 물건을 자기가 이제 막 꺼냈으니까 헝클어졌잖아요. 그걸 끝까지 앉아서 정리하게 한다던가 혹은 행동을 멈추세요. 막, 땡땡땡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단호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얘기들은 모두 오답이었습니다. 이 고구마 손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는 어떤 답의 예시라고 보시면요.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린다에 연속되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이에요.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4번이었어요. 침해 대상자분들이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는요. 입 안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입 안에 구내염이 생겼나 혹은 사용하시는 틀니에 문제가 생겼나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선생님들 계속 느껴지시죠? 치매 대상자에 대한 우리 실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현실에서는 치매 대상자들마다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꼭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어요.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뭔가 지금 불편하셔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거든요. 뭐 시원한 홍차를 준다. 포만감을 느끼도록 음식을 준다. 혹은 수면제를 드시게 한다.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겠죠. 더불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에게 막 올림픽 경기를 막 흥분이 막 되는 그런 경기를 보게 한다. 이런 것들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자, 68번 문제입니다.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묶어놓는다. 혹은 복잡한 일을 줘서 집중하게 한다.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해서 동선을 못 보게 한다. 이런 거 다 틀린 거죠. 야간에 배회하는 대상자들은요. 배회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배회를 하고자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걷게 하는 게 가장 돕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6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우리의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가의 물건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물건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요. 그런 물건들은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대상자가 좀 찾으실 수 있게끔 쉽게 찾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70번 문제였고요. 정답은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혹시나 계속 나가겠다, 아들 집에 가겠다, 밤만 되면 아들 집에 가겠다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가 거기다가 어르신에게 막 아들 집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머니? 애완견, 밖이 지금 어두워서 나가지도 못할 텐데, 이러면서 아들 집 주소를 말해보게 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요. 혹은 또 보따리를 숨겨놓는 거, 이런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다른 데 관심을 돌려서 또 거기에도 적응을 해서 계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서 대화한다였고요. 오답은요.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혹은 관심사를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일기 쓰시는 분은 중증 치매 대상자들이 쓰지를 못하시죠. 그러니까 관련 내용에서 가장 적절한 정답은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서 대화한다. 이 대화를 일기 쓰기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게 문맥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연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72번입니다.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우리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재밌는 게 이야기는 들어주되 우리가 가족관계에는 관여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땐 괜찮은데 남이 내 남편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사람이 화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며느리 험담한다고 할머니랑 같이 며느리 험담 하시거나 하시면은 나중에 며느님 귀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가족사에는 이런 이야기, 험담에 대한 이야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73번입니다.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너무 걱정돼요. 어르신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길까 걱정돼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건강을 해치실까 염려되니 꼭 갈아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74번입니다.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천천히 시범을 보이면서 함께 만든다가 정답이었어요. 자, 관련 내용이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면도를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면도를 못하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돕는 방법 뭘까요? 면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범을 천천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진압력 장애였어요. 자,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하면서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3번. 아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설명드리는 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간혹 이렇게 여보라고 따라다니는 치매 대상자가 있으면 아이고 남편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적절한 반응을 하신 거겠지만은 가급적 대상자에게 그들의 얘기를 공감하는 정도의 리액션만 보이는 게 맞지 막 거기다가 역할극까지 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정답은 5번입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분명히 여기 다른 오답 예시에는요, 비교적 경증인 대상자에 대한 예시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77번 오답을 한번 보면요, 7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 설사 복통이 있는 대상자, 손가락을 베어서 출혈이 있는 대상자, 혹은 발목 염좌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등등에 대한 예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오답이었다는 거,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자, 78번입니다.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관련된 내용 그림이었거든요. 자, 그림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주세요.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왼쪽 팔을 심장보다 좀 높은 곳으로 올리고 그 부분을 지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외의 오답들은 밑으로 내리고 있다던가 그냥 이렇게 팔을 감싸고 있는다던가 등등등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정답은 눈에 띄게 딱 왼팔을 심장보다 높은 쪽으로 높은 위치로 올려주고 지혈해주는 거 찾기 쉬우셨을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79번, 80번 두 문제 남았네요. 자, 79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관련 내용 제가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재에 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자, 교재에 나왔던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이 정답이었었어요. 그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압박을 하시는 분이 심장 어깨에서 가슴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다른 그림들은 몸이 좀 더 앞으로 갔다거나 몸이 좀 더 뒤로 갔다거나 하는 그림들로 예시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딱 저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었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였고요. 정답은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한다면요. 지체 없이 전원을 킨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오답으로는 심장 리듬 분석 중에 계속 가슴 압박을 한다 이런 오답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딱 보시기에도 명백한 오답으로 눈에 띄는 답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 우리 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홀수형 오후 시험 문제 36번부터 80번까지 우리 전 시간까지 합하면 1번부터 80번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문항들로 직접 문제를 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6회 요양보호 자격시험 한 번 더 훑어보시고 37회 요양보호사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